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철석같이 믿으셨습니까? 한국 가구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처럼 우리 대부분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그 집이 오히려 노후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잠시 후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한 평범한 은퇴자의 이야기, 그리고 낡은 단독주택을 과감히 버리고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손에 쥔 또 다른 은퇴자의 역발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0대 후반에 은퇴한 박상현 씨에게 서울 근교의 7억 원짜리 아파트는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을 두드려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집에 편안히 살면서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니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겠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평생 거주와 지급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그 어떤 약속보다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의 이면에는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아파트의 명의는 여전히 박상현 씨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매년 날아오는 수백만 원의 재산세 고지서는 그의 몫이었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건보료가 나가던 직장 가입자에서 모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자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거대한 재산이 고스란히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었고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이 그의 통장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뒤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값은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박상현 씨는 한숨만 늘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주택연금액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단 1원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부닥친 많은 분들이 세금의 건보료까지 내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집값 오른 건 그저 그림의 떡일 뿐 이라며 깊은 후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씨에게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은 이제 매달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상현 씨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이정호 씨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에겐 6억 원 상당의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입을 모아 주택연금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들을 꼼꼼히 살피던 중 완전히 다른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집 소유권을 아예 LH에 팔아버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집을 팔아버리다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이기에 매달 받는 금액의 수준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정호 씨는 20년 동안 매달 약 2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연금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집을 매각했으니 당연히 재산세 부담은 영원히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던 재산 점수 역시 0점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라는 두 개의 큰 짐을 한 번에 벗어 던진 겁니다. 그는 LH가 인근에 저렴하게 제공한 깨끗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주거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만난 이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집을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집을 버린 게 아니라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버린 겁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넉넉해지니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고 병원 갈 때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자, 우리는 방금 집 한 채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두 은퇴자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담보와 매각이라는 노후 자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담보 방식입니다. 내 집이라는 소유권을 지키면서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고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겨두고 싶을 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라는 숨겨진 비용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내 연금액은 그대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매각 방식입니다. 내 집이라는 소유권의 상징성보다 당장 내 손에 쥐는 풍족한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으며 월 수령액을 극대화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LH가 매입하여 청년이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 당장 당신이 직접 실천하고 점검해 봐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내 집의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내 집이 주택연금만 가능한 아파트인지 아니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만져볼 수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모든 노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숨겨진 비용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모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매년 내는 재산세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보세요. 그 금액이 바로 당신의 연금에서 매달 보이지 않게 빠져나갈 고정 지출입니다. 셋째, 상속의 진짜 의미를 가족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낡은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위대한 유산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적의 가입 타이밍을 고민하십시오. 만약 여러 고민 끝에 주택연금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전문가들은 이왕 가입할 거라면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이라 판단될 때가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살피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집이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묵직한 자산을 매달 내 통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벼운 소득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택연금이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도구를 찾아 정보를 탐색하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더 이상 집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현명한 고민과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의 30년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